안녕하세요, 싱알못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눌림목 매매 1탄에 이어서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요 종목 검색식, 그 다음에 눌림목 매매에 대한 설명의 후속으로 종목 검색식에서 1차 필터를 하되 마저 필터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50봉 이내에 두 번의 장대 양봉, 거래 대금을 가진 장대 양봉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어느 봉이냐, 그래서 그 봉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어떤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을 2차 필터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엑셀 쪽에서, 그죠? 이 엑셀 쪽에서 차트 인덱스 TR을 이용을 해서 수식관리자의 도움을 받아서 2차 필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2차 필터를 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당일날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호가창을 보고 매수를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 조건 1에 해당되는 거는 1차 필터, 종목 검색식 필터에서 처리가 될 거고, 단 그게 봉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봉을 가지고 박스권을 계산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수식관리자와 차트 인덱스 TR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종목 검색식도 되지만 차트 인덱스 TR의 분봉 데이터 조회를 통해서 더블 컨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동평균선의 변곡을 의미한다.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스로 들어갈게요. 소스로 가시면 이렇게 차트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죠. 이 버튼, 차트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요. 일봉인지 분봉인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하나 세팅을 해줍니다. 먼저 true로. 그 다음에 F6는 현재 행을 표시하게 돼요. 여기다가 계속 현재 행을 저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차트 인덱스 TR에 대한 타이머, 레귤러 타이머를 스타트를 시킵니다. 얘는 간격이 1.5초예요. 그러니까 1.5초마다 한 번씩 차트 인덱스 TR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차트 인덱스 TR에 의해서 레귤러, 요 콜백 함수, 차트 인덱스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콜백 함수가 1.5초마다 호출이 될 거고, 현재 행을 가지고 오고 종목 코드를 가지고 와서 만약에 맨 마지막, 테이블의 맨 마지막 행이면은 그냥 타이머를 종료시켜 버리는 거죠. 타이머를 종료시켜 버리고 이제 스톱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차트 인덱스 TR을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파라미터를 하나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true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토글이 돼가지고 true 펄스가 계속 반복이 돼요. 즉 true일 때는 1봉, 펄스일 때는 3분봉,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한 종목당 2번 수행하고 다음 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아래 보시면 차트 인덱스, 리퀘스트 차트 인덱스에 대한 펑션이 있는데, 여기서 받은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1봉일 경우에는 1봉 체크를 해주고, 50봉, K6는 50봉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F6에 해당되는 게 현재 행이고, 그 다음에 K6에 해당되는 게 1봉의 개수, 그 다음에 M6에 해당되는 게 분봉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1봉 같은 경우는 1봉 개수 50개, 분봉 같은 경우는 분봉 개수 250개를 세팅을 해서 리퀘스트를 하죠. 리퀘스트 할 때는 실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스윙이기 때문에 굳이 실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조회를 해서 리턴을 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리퀘스트 서비스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1봉은 이해가 가는데 분봉은 왜 130개가 아니라 250개냐? 먼저 130개인 이유는 제가 3분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3분봉이기 때문에, 그죠? 3분봉이기 때문에 3분봉일 경우에는 20개가 모여서 1시간, 하루는 6시간 반이니까 130봉이 하루를 형성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분봉의 이격도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옛날에 분봉의 이격도를 본다. 분봉의 이격도를 볼 때 고가와 120선의 이격도를 보기 때문에 결국 이 120선이 필요해요. 어디서? 수식관리자에서 120선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130봉의 제일 첫 번째 봉도 120선의 데이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이전 120개를 더해주면 총 250개가 나옵니다. 즉 최소한 250개의 분봉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식에 따라서 최소 필요 개수를 계산을 하셔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눌림목 일봉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제가 여기에 수식관리자에 있는 걸 카피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카피를 해놓은 거고, 저는 수식관리자로 가서 부가 서비스에 수식관리자를 띄우겠습니다. 여기에 사용자 지표에 눌림목 일봉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먼저 지표 조건 설정에 세력돈, 이거는 100억을 의미해요. 이거 100만 단위거든요. 세력의 돈은 100억이다. 그 다음에 등락률, 하루 등락률, 이전 대비 등락률 7%, 이전 대비 고가는 15%, 장기 이평선, 분봉의 장기 이평선은 120선, 그 다음에 거래량의 비율, 전날 대비 첫 번째 장대 양봉의 거래량 비율은 9배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이걸 보시면 먼저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수식 1은 이름이 장대 양봉 1로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장대 양봉 중 시간 순서상으로 첫 번째 장대 양봉을 의미하고, 여기서 봉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수식관리자에서 내가 어떤 특정 봉수를 알아내고 싶다, 봉의 위치를 알아내고 싶다 할 때는 봉이 반복될 때마다 서메이션 1씩 더해서 이 nSum이라고 특정 변수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봉에서의 봉의 위치를 가리키게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컨디션 1, 2, 3가 있는데, 세력돈,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이어야 되고, 양봉이어야 되고, 갭상승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날 대비 등락률과 고가 등락률이 7%, 15% 이상이어야 되고, 거래량은 9배 이상이어야 돼. 얘네들을 모두 만족하는 봉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펑션이 valueWhen이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함수 설명을 열어서 기타 함수에 보시면 valueWhen 아래에 있는데, valueWhen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컨디션이 n번째 만족된 시점의 데이터값, 그죠? 그래서 컨디션이 첫 번째로 만족된 시점에 봉의 위치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봉이 첫 번째 장대 양봉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대 양봉 2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1에서 이 갭상승하고 거래량 조건이 빠져 있어요. 그 수식 1의 조건이 수식 2의 조건보다 슈퍼셋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두 번째 장대 양봉을 찾는 거죠. 시간 순서상으로 두 번째 장대 양봉을 찾습니다. 근데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는 1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valueWhe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valueWhen이라고 하는 함수는 시간을 역행해서 찾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 종목을 예를 들면, 우리가 찾는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이 녀석이고 찾는 두 번째 장대 양봉이 이 녀석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거는 시간 순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시간 순서상의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근데 저 valueWhen이라고 하는 함수는 현재 봉을 기준으로 역행하면서 첫 번째 걸리는 것, 두 번째 걸리는 것, 이런 식으로 찾아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두 번째 장대 양봉 같은 경우, 두 번째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봉의 그 봉의 위치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맞죠? 시간 순서 역행하면서 걸리는 첫 번째 봉. 그런데 그러면 이상하네. 수식 1은 이게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수식 1의 조건과 수식 2의 조건이 완전히 일치할 때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조건이 다르잖아요. 게다가 얘의 조건이 좀 더 타이트하고 슈퍼셋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봉과 첫 번째 봉이 아니라 두 번째 봉을 찾으려면 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찾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 조건으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걸 찾는 조건이 이걸 찾는 조건보다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이 봉이. 그러니까 이 봉이 전날 대비 막 9배, 그 다음에 갭상승, 이런 걸 다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얘는 갭상승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갭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이 수식 1에 의한 봉의 결과와 수식 2에 의한 봉의 결과가 일치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수식 1도 첫 번째를 찾되, 이때는 기준봉을 이쪽 봉이 아니라 이 봉을 잡는 거예요. 어차피 수식관리자는 50개의 데이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생긴 거 보시면은
어레이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어레이로 주게 되어 있어요. 50개 어레이로. 따라서 이 봉서부터 시간을 역행해서 찾아지는 밸류 1의 값. 그러면 그 녀석은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 최신봉을 기준으로 역행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이따가 소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수식 3에서는 분봉. 이번엔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날짜가 바뀌는. 날짜가 바뀌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봉. 그러니까 분봉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역행을 하다가 날짜가 바뀔 때 나오는 이 봉. 날짜가 바뀔 때 나오는 이 봉. 그죠? 이 봉에 대한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이 봉을 찾았을 때 그 봉의 위치를 리턴하게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고가와 122평선과의 이격도를 계산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소스로 다시 돌아가서 소스에서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종목 마스터 누르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차트 시작 눌러놓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행이 되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차트 인덱스 리시브 데이터라고 하는 걸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받게 되면은 총 5개의 밸류 데이터를 받아서 어레이에다 넣어주고요. 인덱스 아이디, 그 다음에 그날의 볼륨인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최신봉, 오늘 날짜만 이용을 해요. 일단은. 그래서 봉의 개수가 50개면 1봉, 그렇지 않으면 분봉이 됩니다. S는 분봉이 되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 인덱스 2, 장대 양봉 2를 먼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밸류 2를 가지고 오니까 어레이 2는 밸류 2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대 양봉은 이 찾은 그 봉수 바로 전봉, 그죠? 그 바로 전봉에서 바라보는 밸류 1의 값.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인덱스 1에다 넣는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양봉이고 이게 두 번째 양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밖에 박스권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첫 번째 장대 양봉의 날짜, 이런 것들을 쭉 뽑아놔요. 그래서 만약에 박스권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박스권은 두 가지로 보는데 요 경우와 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장대 양봉과 두 번째 장대 양봉에 비교를 하는데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시가가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종가보다 높을 때 그때는 요 중간 정도로 박스권의 하단을 잡아요. 박스권의 상단은 무조건 두 번째 장대 양봉의 고가로 잡습니다. 그럼 이 케이스는요? 이 케이스는 낮네요. 시가가 두 번째 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저가와 첫 번째 장대 양봉의 고가, 이걸 가지고 박스권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코딩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죠? 박스권 하단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이 박스권 이후 박스권 들어갈 때 어떤 있는 그날의 여러 날들의 종가가 절대로 박스권의 하단을 마이너스 2% 하향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추가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최저 종가를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서 뽑아낸 다음에 최저 종가와 박스권의 하단을 비교를 해서 마이너스 2%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세 번째 조건으로 놓고 첫 번째 조건은 1봉과 최신봉, 그러니까 50봉 사이에 장대 양봉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박스권,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가 박스권 중간에 있어야 돼. 그죠? 그런 조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날짜를 뽑아내고요. 첫 번째 날짜, 그러니까 첫 번째 장대 양봉의 날짜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들을 어레이 3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여기다가 G 칼럼에다가 세팅시켜주고 그 다음에 일봉은 여기다 세팅시켜주게 되겠죠. 일봉에 대한 결과, 트루 폴스 결과는 여기다 세팅을 해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타임 돌았어요. 1.5초 지났어요. 이건 분봉이에요. 그죠? 분봉 같은 경우는 당일 첫 분봉인 거를 인덱스 3에서 뽑아와요. 뽑아온 다음에 뽑아왔죠? 뽑아왔을 때 이 녀석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120선과의 종가와의 최고 이격도를 여기서 계산을 다시 해줍니다. 계산을 해서 그 녀석이 2.5%를 상회하는지 체크를 하게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 조건은 뭐냐면
당일 첫 봉의 거래량과 전일 마지막 봉 거래량.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은 분봉에서 요 당일 첫 봉의 거래량과 전날 마지막 거래량, 동시효과 거래량, 그 동시효과 거래량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전날 첫 봉의 거래량은 적어도 당일날 첫 봉의 거래량은 적어도 전날 동시효과 거래량의 2분의 1 수준은 돼야 돼. 그거 이상은 돼야 돼. 이런 조건을 추가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AND 조건으로 연결한 다음에 I 칼럼에다 넣게 됩니다. I니까 분봉 칼럼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칼럼이 세팅이 됩니다. 두 개의 칼럼이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장대 양봉의 날짜를 뽑아내고요. 둘 다 true일 경우, H와 I가 둘 다 true일 경우, 그리고 날짜가 있을 경우에는 1717이라고 하는 TR을 추가로 조회를 해요. 1717이라고 하는 TR은 첫 번째 양봉 날짜에 투자자의 수급을 조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1717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1717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외인, 기관, 개인과 외인과 기관의 이 종목의 해당 날짜에 순매수량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순매수량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죠. 리퀘스트 할 때 그 날짜를 스타트 데이트랑 투 데이트에다가 그 해당 날짜를 넣어주시면 돼요. 종목 코드랑. 그렇게 해서 리퀘스트를 하면 개인 순매수, 외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3개가 오게 되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체크할 건 뭐냐면 세력이 들어왔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할 거예요. 세력이라는 거는 외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다. 개인이다. 개인인데 일반 개미들은 없는 돈, 100억 이상의 지금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날 아무리 핫하다 하더라도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조건을 체크하려면 적어도 개인이 많이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사고 외인 혹은 기관이 팔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둘 다 팔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이 산 거니까 true. 만약에 외인만 팔았을 경우에는 기관과 개인의 합 대비 개인의 물량을 비교를 해서 그게 90% 이상이 될 때, 그때는 개인이 많이 샀다는 거죠. 이번에는 개인과 외인을 가지고 또 거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개인들이 많이 샀고 그 개인들을 세력의 입성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자,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어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제2의 최종적으로 true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최종적으로 true가 표현됩니다. 지금 아까 실행 눌러놓은 게 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두 개가 나왔어요. 태양금속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스케이트 서브마린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개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남은 거는 매수예요. 매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가 매수가 있고 다음날 호가창을 보고 매수하겠다. 그럼 일단 먼저 종가 매수부터 보면 여기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요. 디자인 모드 누르고 점프를 해서 들어가면 이번에는 예약 타이머를 1초마다 한 번씩 스타트를 시켜줘요. 저거를 눌러주면. 근데 눌러주면 스타트를 시켜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죠? 이걸 스타트를 시켜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스타트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1초 타이머를 스타트를 시켜주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를 미리 한번 스타트를 시켜줘요. 이거를 미리 스타트를 시켜주면 시간이 15시 20분 그 다음에 1초가 될 때, 그러니까 뭐냐면 동시효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동시효과를 말하는데 그 전에 이 타이머에 대한 콜백이 이겁니다. 얘도 1초에 한 번씩 수행이 돼요. 그래서 15시 20분 1초가 됐을 때, 그러면 마감 동시효과가 1초가 경과한 시점에 5분 안에 이 차트 인덱스 TR을 다 완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좀 전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했는데, 이거를 특정 시간이 되면 알아서 스타트가 돼서 5분 안에 끝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5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15시 25분이 되는 순간 매수 체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불러주게 되죠. 이 함수를 불러주고, 그리고 끝나게 되면 바로 이 예약 타이머를 종료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이 함수를 불러주면 이 함수가 하는 건 결국 최종적인 애가 true이면 그때 매수를 해라. 뭐로? 지정가로. 내 지정가 주문
주문은 상한가로 주문을 하고 물량은 현재가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의 상한가로 주문을 했다는 것은 무조건 종가에 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만약에 오늘 사는 게 아니라 다음날 사고 싶어요. 그러면 감시 시작을 눌러야죠. 감시 시작을 누를 때 이번에는 J, 최종적으로 true인 애들만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시간 체결과 실시간 호가 정보가 계속해서 날라오게 되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실시간 호가가 날라오는데 그때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체크 호가 크리테리어라는 거를 여기서 불러주셔서 네, 이렇게 불러서 여기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면 먼저 체결 컬렉션을 뒤져서 10개까지 지금 도착해 있겠죠. 체결 데이터가 뒤져서 매수 체결이고, 그죠? 매수 체결이고, 그 다음에 그 체결가와 체결 볼륨을 곱한 거, 그러니까 돈, 체결된 그 돈이 10,000원으로 나눈 게 1000을 넘을 때, 결국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경우에 조건을 true로 해주고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도 총자한량과 매수 총자한량이 2배 이상이다라는 걸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두 조건이 만족되면 그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 16장에서 이평 돌파 관련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연말에 조금 쉬면서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테스트를 했더니 버그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그랑 버그 픽스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이전에 받으셨던 분들께서는 다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